온라인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결심을 하면 반드시 정해 놓으세요. 안녕하세요, 디지털 곰마디입니다. 귀엽죠? 오늘은 날씨가 많이 추워서 목도리를 하고 와봤습니다. 좀 더 귀엽길 바라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많이들 궁금해하시는 부업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업자를 내는 위탁 판매 말고도 우리가 평소에 할 수 있는 부업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또 그 부업의 현실적인 부분에 대해서도 솔직하게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본격적인 말씀을 드리기 전에 한 가지 팩트를 말씀드릴 거는, 온라인으로 돈을 버는 거는 정말 쉽지 않습니다. 컴퓨터만 있으면 되니까 진입 장벽은 낮죠. 근데 그 안에서 살아남아서 수익을 내기는 정말 어렵습니다. 수많은 유튜브 영상에서 뭐에서 월 1000 다 이러니까 다들 쉽게 돈 버는 것 같은데, 솔직히 대부분 어그로가 맞고요. 내 돈 투자 안 하고 집에 앉아서 편하게 돈 버는데 월 2, 300 쉽게 번다? 말도 안 되죠. 세상에 공짜는 없기 때문에 그만큼 시간과 노력을 분명히 투자를 해야 된다는 걸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현실적으로 할 수 있는 부업들에 대해서 말씀드릴 건데요. 사실 부업에 대한 정보는 엄청나게 많은 상태이고 경쟁자도 사실 정말 많죠. 하지만 늘 말씀드리다시피 실제로 실천을 하는 사람 자체는 많지 않기 때문에 실행을 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 또 그 실행을 남들보다 한 발자국만 더 들어가시면 충분히 수익을 내실 수 있습니다. 부업의 난이도 순서대로 핵심적인 부분만 요약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부업은 캐시슬라이드, 캐시워크 같은 리워드형 어플입니다. 사실 이건 부업이라 보기는 힘들죠. 그냥 소소히 하루 몇백 원, 몇천 원씩 해서 한 달에 몇만 원씩 버는 개념입니다. 핸드폰에 설치해 놓고요. 습관적으로 쓰시면서 소액을 벌어서 아메리카노 한 잔 사 먹고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되는데, 이건 어플도 워낙 많고 하니까 하나씩 사용을 해보시고 나한테 맞는 거 그냥 깔아놓고 하루에 1000원만 벌자라는 생각으로 편하게 해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은 경품 응모 부업입니다. 이패스에 대해서는 다른 유튜버가 별로 없는 것 같더라고요. 이패스라는 사이트에 가시면 경품을 응모할 수 있는 정보를 모아서 볼 수 있는데, 종류와 형태가 굉장히 다양합니다. 특히 SNS나 사진 영상 이벤트 같은 거는 신청자가 많지 않아서 당첨 확률이 꽤 높아요. 그리고 의외로 비싼 경품도 꽤 있고 상품권 같이 쏠쏠이 재판매 할 수 있는 것들도 많이 있는데, 우리에겐 당근이 있잖아요. 받는 대로 안 쓰는 건 바로 당근으로 처리를 해주시면은 생각보다 꽤 큰 수익을 낼 수도 있으니까요. 한번 둘러보시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설문조사 좌담회 부업입니다. 이건 엠브레인이라는 사이트가 있어요. 가입을 하시면 내가 할 수 있는 설문조사 좌담회를 선택하실 수 있습니다. 설문조사는 온라인상에서 간단하게 하는 대신 비용이 저렴하고요. 좌담회는 참석을 직접 해야 되는 대신 금액이 꽤 큽니다. 가입을 하시면 이렇게 메일이 와서 바로 참여를 하실 수도 있고요. 홈페이지에서 이렇게 좌담회를 직접 보고 골라서 가실 수도 있어요. 이 중에서 눈에 띄는 게, 제가 SUV를 타는데 차량 관련 설문이 있네요. 와, 대박! 10만 원이에요. 물론 선정이 되어야겠지만 2시간 참석해서 답변 좀 해주고 10만 원이요. 완전 꿀알바죠. 요즘은 코로나 때문에 참석이 조금 어렵기도 하겠지만 이런 식으로 찾아서 보시면 생각보다 쏠쏠한 수입을 얻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은 원고 타이핑 알바입니다. 타이핑 알바는 정말 말 그대로 타이핑을 하는 게 있고요.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글을 작성하는 두 종류가 있는데, 정말 속기사 수준이 아니시라면 리얼 타이핑 알바는 안 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가이드라인에 맞춰서 글을 쓰는 타이핑 알바가 현실적이에요. 원고팜, 원고판다, 인사이드엠 같은 사이트들이 있고요. 검색하면 더 나오기도 하는데, 사이트에 가입을 해서 작가로 활동을 하는 개념입니다. 블로그 보면 후기나 체험글 같은 거 있죠. 그런 거를 다 그 사람들이 직접 쓰는 게 아니라 가이드에 맞춰서 누가 써준다고 보시면 됩니다. 보통 한 건당 5, 6천 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요. 초보자도 할 수 있게 가이드를 상세하게 주니까 글 쓰는 거에 큰 스트레스가 없으신 분들은 해보셔도 괜찮습니다. 이 일은 시간이 많으신 분들이 시도해보시면 좋은데, 쓰다가 좀 체질이 맞는 분들은 하루에 대여섯 건씩 하시고 막 그래요. 그러면 수익이 50만 원, 100만 원 이렇게 꽤 많이 올라갑니다. 물론 잘 쓰는 사람들이 그만큼 많이 가져가는 거니까 열심히 써야 되긴 하는 거죠. 그 다음은 블로그 운영 부업입니다. 지금부터는 난이도가 좀 있어요. 꾸준히 글을 쓴다는 점에서 앞서 말씀드린 타이핑 알바와 맥락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데, 블로그가 아무리 예전 같지 않다고 해도 어쨌든 아직도 블로그 운영하면서 월 1000만 원씩 버시는 분들 생각보다 꽤 많습니다. 그리고 뒤에 말씀드릴 제휴 마케팅이나 다른 마케팅들도 블로그가 기본적으로 깔려 있으면 도움이 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서, 온라인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은 본격적으로는 아니어도 블로그를 간단하게라도 접해보시는 걸 꼭 추천드립니다. 블로그를 운영하면 수익 구조가 몇 가지가 있는데요.
먼저 티스토리 애드센스나 네이버 블로그 애드포스트로 광고 수익을 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건 정말 방문자가 많지 않으면 수익을 내기가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현실적으로는 블로그를 통해서 제휴 마케팅을 하거나 체험단을 신청해서 맛집에 가거나 상품을 받아서 사용하는 등으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체험단 같은 경우는 대표적으로 레뷰 같은 사이트에 가시면 이런 식으로 신청을 하실 수 있는데 무조건 하루 방문자 수 10,000명 이런 사람들만 되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몇백 명 정도만 들어와도 블로그가 깔끔하게 잘 운영이 되고 있으면 선정되는 경우도 많으니까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신청해 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블로그를 제대로 운영을 하는 거는 생각보다 정말 많은 노력이 들어가기 때문에 앞서 말씀드린 타이핑 알바를 통해서 테스트를 좀 해보시고 내가 글 쓰는 게 좀 체질에 맞는다 싶으시면 그때 본격적으로 블로그까지 해보시는 것도 좋으니까 참고해 주세요. 그 다음은 쿠팡 파트너스입니다. 쿠팡 파트너스는 워낙 관련 영상들이 많고 하니까 요점만 분명하게 말씀드릴게요. 쿠팡에 있는 상품을 쿠팡 파트너스 전용 링크로 가져와서 홍보를 하면 누군가 그 링크를 클릭해서 구매했을 때 3%의 수수료가 발생하는 개념은 다들 아시죠? 아마 온라인 부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가입을 해서 다 해보시긴 하셨을 거예요. 근데 생각보다 쉽지 않고 수익도 안 나고 해서 그냥 접으신 분들이 99%일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걸 그냥 내 블로그 만들어서 상품을 하나하나 쓰는 방식으로 하면 끝이 없어요. 수익도 안 나고요. 그래서 그냥 시중에 알려져 있는 방식 말고 계속 고민을 해서 나만의 방법을 만들어 나가는 게 중요한데 거두절미하고 초보 입장에서 어떤 상품을 다루면 좋을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판매량이 많은 브랜드 소비재 상품을 찾으세요. 예를 들면 기저귀, 생수 이런 거요. 이런 거는 재구매가 계속 일어나는 데다가 쓰던 브랜드를 계속 쓰는 경향이 있기 때문에 하기가 쉽습니다. 예를 들면 이런 하기스 기저귀 있죠. 상품평이 무려 2,000개 가까이 되네요. 자, 이런 걸 하시면 좋은데 이런 상품이 왜 좋냐면 일반적인 방법으로는 이런 상품을 판매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합니다. 판매량이 엄청나기 때문에 큰 유통업체들이 껴있거나 아니면 쿠팡 로켓 배송에 들어가 있어서 우리 같은 일반인은 이런 상품을 취급할 수 있는 권리를 받지도 못해요. 근데 이거 팔면 우리한테 3% 남죠. 사업자도 안 내고 판매가에 순수익 3%를 남긴다는 건 정말 큰 수익입니다. 이 3%를 절대 적게 보지 마세요. 웬만한 유통업체들도 가격이 무너져 있는 상품들 같은 경우는 팔아도 정말 몇백 원 남고 이런 경우들이 많습니다. 경우에 따라서는 이런저런 비용에 광고비, 판매 수수료, 부가세, 세금 같은 거 감안을 다 하면은 그냥 온전히 3% 남는 우리보다 더 못 볼 때도 있어요. 자, 이렇게 소비재 상품을 찾았으면 어디서 홍보를 할까요? 이 힌트는 카페 영역에서 찾으시면 좋습니다. 네이버에서 하기스 기저귀 검색을 하시고 뷰 탭에서 카페를 선택하시면 관련된 글이 쭉 나오는데 이게 다 우리 잠재 고객들의 글입니다. 이런 식으로 이 상품을 쓰는 사람들이 어떤 니즈와 궁금증을 가지고 있는지를 보고요. 이걸 참고해서 글을 쓰시면 됩니다. 여기 보시면 대놓고 홍보글 올린 사람이 있죠. 이런 글에도 이렇게 댓글이 달리는데 여기서 챗으로 링크를 주는 방식입니다. 이런 커뮤니티 마케팅을 하실 때는 주의하셔야 할 것이 홍보성 글이 아니라 정보성 글을 쓴다고 생각하셔야 되는데 보통 이런 글들이 문제가 되는 경우는 이런 글들을 쭉 써놓고 밑에 보면 결국 자기가 파는 쇼핑몰 링크를 건다든지 하는 방식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읽은 사람도 결국 광고네 하면서 짜증이 나고 카페의 주인장도 삭제하고 강퇴하기도 하고요. 근데 쿠팡 파트너스를 쓰면은 이 글에 추가되는 게 말투가 조금 달라지게 돼요. 이거 그냥 쿠팡에서 제일 리뷰 많은 데서 산 거예요 라고 하면은 끝인 거죠. 이렇게 말하면서 쿠팡 링크를 주면 그만인 건데 그리고 쿠팡 파트너스는 꼭 하나의 그 상품 링크가 아니더라도 내 링크를 타고 들어가기만 하면 다른 걸 사도 3%를 받아요. 이런 꿀이 어디 있습니까? 물론 요즘은 쿠팡 파트너스도 많이들 아시기 때문에 눈치채시는 분들도 많아요. 그래서 홍보성 글보다는 정보성으로 내가 실제 요즘 쿠팡에서 많이 사서 쓰는 거를 자연스럽게 적으시면 좋습니다. 내 생활에서 찾으시면 좋은데 내가 실제로 아기가 있어서 기저귀를 많이 쓴다. 그럼 그 쓰는 기저귀 당연히 쿠팡에 있을 거잖아요. 내가 실제 기저귀를 쓰고 하는 거 사진 찍어서 올리고 카페 활동을 실제로 하는 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다가 자연스럽게 쿠팡에서 로켓으로 사니까 정말 좋네요. 가격도 저렴하고요. 자, 이런 식으로 슬쩍 남기고요. 그러면 평소에 평범하게 활동을 좀 하셨으면 사람들이 댓글도 달고 물어보고 할 거예요. 그때 댓글로 남기거나 챗으로 보내주면 됩니다. 이걸 좀 더 금액이 큰 비즈니스석으로 확장을 하면은 실제로 집에 LED 마스크 같은 게 있는 경우 그걸 사용하는 글을 사진도 올리고 하면서 몇 개 씁니다. 너무 조급하시면 안 돼요. 내가 얼굴에 쓰는 거를 이렇게 충분히 시간을 몇 주 동안 간간히 씁니다. 써보니까 좋네요. 안 써보신 분들은 한 번쯤 써보시는 것도 추천드려요. 이렇게 남기면 댓글로 누군가 물어봅니다. 그러면 전 그냥 쿠팡에 샀어요
라고 하면서 주는 거죠. 절대 본문에 먼저 쿠팡 링크를 남기시면 안 됩니다. 댓글로 주는 거예요. 이런 게 쿠팡 파트너스의 정말 큰 장점입니다. 어떤 특정 상품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쿠팡에 있는 모든 상품이 다 내 거니까요. 그래서 이런 LED 마스크 같은 거는 금액이 크니까 3%라고 해도 몇만 원입니다. 자, 내가 남긴 글 보고 3, 4명만 구입을 해도 돈 10만 원 번 거예요. 카페를 활용하는 게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쿠팡 파트너스 잘 하시는 분들은 다들 자기만의 노하우들이 있는데 이렇게 카페 같은 커뮤니티로 잘 하시는 분들도 있고 블로그 자동 포스팅 프로그램을 쓰시는 분도 있고 글을 블로그가 아니라 저품질 걱정 없는 지식인으로 잘 하시는 분들이 있고 등등 굉장히 많습니다. 근데 초보자 분들에게는 블로그 같은 내가 혼자 잘 해야 하는 것보다는 카페 같은 이미 만들어진 커뮤니티에서 활동하는 쪽을 조금 더 추천드립니다. 그 다음은 템핑입니다. 템핑도 제휴 마케팅인데 쿠팡 파트너스가 쿠팡에 있는 실물을 홍보하는 거라고 하면 템핑은 무형의 콘텐츠를 홍보하는 거라고 보시면 됩니다. 보시면 여러 가지 형태가 있는데 클릭형은 내가 홍보한 링크를 클릭만 해도 수익이 발생하고 재생형은 재생만 해도 설치형은 어플 설치를 하면 되고요. 참여형은 내 홍보 링크를 클릭하고 누군가 그 안에서 참여를 하면 되는데 보통 내 정보를 남겨서 상담 신청을 하는 방식입니다. 그리고 앞에 판매는 쿠팡 파트너스와 같이 판매가 됐을 때 수익이 나는 거고요. 리뷰는 체험단처럼 리뷰를 하는 방식입니다. 이런 각 홍보 형태마다 여러 업체들이 있는데요. 가장 접근하기 쉬운 클릭형을 보면 대부분 50원에서 100원 이하대로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금액이 크지 않지만 어쨌든 클릭만 하면 수익이 나기 때문에 시작은 쉽게 할 수 있죠. 재생형은 클릭형이랑 비슷하고요. 설치형은 어플에 따라서 1,000원대부터 5, 6,000원대까지도 있습니다. 이 어플들만 설치를 다 해도 2, 3만 원은 금방이에요. 그리고 가장 수익이 높은 건 참여형인데 보시면 가장 위에 56만 원짜리는 실제로 창업 계약을 해야 되는 거니까 좀 비현실적이고요. 밑에 다이어트 상품을 보시면 4만 5천 원인 걸 볼 수 있죠. 중요한 건 이 상품을 구매를 하는 게 아니라 무료 상담만 해도 이 금액을 다 받는다는 거예요. 이렇게 상세 페이지에서 무료 상담 신청을 하면 수익을 받는 건데요. 전화번호만 남겼다고 무조건 돈을 다 주는 게 아니라 먼저 포인트를 주고요. 그리고 업체에서 실제로 해피콜을 합니다. 업체에서 전화를 했을 때 안 받거나 광고 싫어요 하면서 끊으면 포인트가 몰수가 되고요. 전화를 받아서 네 제가 신청한 거 맞는데요. 이러면 상담을 좀 하고 아직 구매는 조금 더 고민이 되네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면 잠재 고객이 확인이 된 거예요. 그러면 포인트가 인출 가능하게 바뀝니다. 간단하죠? 그래서 이걸 악용을 하면 안 되지만 이 링크를 가져다가 여자친구나 와이프한테 주고 전화를 받아서 상담 한 번만 해줘. 이러면 그냥 45,000원 버는 거예요. 돈 벌기 참 쉬운 세상이죠. 물론 이렇게 비도덕적으로 하면 안 되기도 하고 또 한다고 해도 한두 번이지 계속 같은 사람이 신청하고 하면 블랙리스트가 돼서 포인트 전체 몰수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이런 다이어트 상담은 어떻게 홍보를 하면 될까요? 당연히 다이어트에 관심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 곳에 가서 무료 상담을 해보셔라. 이런 식으로 홍보를 할 수 있겠죠. 이런 식으로 말씀드리면 와 이런 게 있구나. 돈 대박 많이 벌 수 있겠다 할 수도 있겠는데 현실적으로는 참 쉽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하도 이런 제휴 마케팅을 많이 하다 보니까 각 업체마다 소문내기 금지 사이트가 따로 있어요. 지금 보시는 이런 곳들에서 홍보를 하지 말라는 겁니다. 웬만한 카페에서는 템핑 글을 올리지도 못해요. 이런 식으로 하다 보면 실제로 홍보를 해서 수익을 내기가 참 어렵죠. 그래서 템핑도 사실 부정적인 여론이 많습니다. 해봤자 글 다 삭제되고 돈도 안 벌린다는 거죠. 이 템핑도 한 발자국 더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포인트 랭킹을 보시면 실제 상위 랭커들을 볼 수 있는데 일간, 그러니까 하루 동안 번 돈이 1등이 지금 1,300만 원이죠. 월간은 4억 4천만 원, 연간은 무려 14억입니다. 정말 말도 안 되는 수치죠. 근데 이런 게 다 사기냐? 그렇게 물어보시면 사기는 아닙니다. 실제로 저 사람들은 저렇게 돈을 번 게 맞아요. 이분들이 그럼 어떻게 이렇게 비현실적인 돈을 버는 걸까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기는 한데 가장 많이 쓰는 방법은 유료 광고입니다. 사실 제휴 마케팅 시장도 돈 놓고 돈 먹기 시장이 된 지가 오래예요. 단순히 열심히 글을 퍼다 날라서 홍보를 하면서 돈을 벌었던 시대는 좀 지나갔고요. 유료 광고를 태워서 수익을 내는 경우가 많습니다. 한마디로 내가 받는 리워드와 광고비의 차액을 버는 개념이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가장 많이 하는 어플 설치의 경우 보이는 이미지처럼 페북, 인스타 광고를 하면 앱 설치당 단가를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지금 이 이미지 앱은 채팅 어플인데 요새 유튜브나 SNS 하시면 이런 광고 많이 보시죠? 이게 앱 하나 설치하면 무려 5,400원을 주는 거예요. 이걸 광고를 돌립니다. 예를 들어서 광고비 10만 원 썼어요. 근데 30명이 설치를 했어요.
그러면 앱 설치상 단가가 하나당 대략 3,000원 정도 되는 거죠. 그럼 3,000원 써서 5,400원 포인트를 받은 거니까 거의 2배가 남는 장사를 한 거죠. 이렇게 되면 무조건 광고비를 엄청 태워서 광고를 하는 거예요. 하루에 광고비 몇백만 원씩 또 쏩니다. 광고비 100만 원만 써서 만약 300명이 설치를 하면은 내가 받는 포인트는 5,400원 곱하기 300명 하면 162만 원이에요. 그럼 광고비 100만 원 빼고 오늘 하루에 62만 원 번 거예요. 대박이죠. 물론 이렇게 설치상 단가가 낮게 안 나올 수도 있긴 하지만 근본적으로 돈 놓고 돈 먹기라는 게 이런 개념입니다. 광고비 하루에 100만 원 써서 10%만 남아도 10만 원 번 거잖아요. 그럼 한 달에 300만 원 버는 겁니다. 대신 포인트 인출하는 시간이 좀 걸리니까 매일 100만 원씩 광고비를 먼저 쓸 수 있는 기본적인 자금이 있어야겠죠. 물론 페북이나 인스타, 구글 광고는 신용카드로 결제가 되는 거라서 자금 운영이 좀 더 편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잘하는 사람들은 이런 식으로 유료 광고를 돌려서 많은 수익을 내기도 합니다. 물론 광고를 돌렸는데 생각보다 사람들이 반응을 별로 안 하면 손해가 나기도 하니까요. 광고 콘텐츠를 잘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아까 보여드린 이 하루에 1,300만 원 번 사람, 이 사람이 정확히 어떻게 수익을 냈는지는 모르지만 포인트 1,300만 원 받고 실제 광고비로 1,000만 원이 나갔을 수도 있다는 거죠. 물론 그래도 오늘 하루에 300만 원 번 겁니다. 참 신기한 세상이죠. 템핑도 어떤 느낌인지 아시겠죠? 템핑이랑 비슷한 걸로는 링크 프라이스, 에드픽 등등 여러 사이트들이 있는데 한 번쯤 가입을 해보시고 어떤 곳인지 둘러보세요. 사실 이런 곳들에서 간단하게 어플 설치 이런 것만 해도 한 달에 5만 원, 10만 원은 그냥 벌 수 있어요. 조금 더 신경 써서 글을 쓰거나 아니면 광고 공부해서 유료 광고를 잘 태우거나 이러면은 그야말로 몇백만 원씩 버시는 분들도 은근히 많으시니까 잘 알아보시는 것도 좋습니다. 그 다음은 재능 마켓 부업입니다. 크봉을 가장 많이 하시죠. 원래는 디자인이나 번역 같은 나의 재능을 올려놓고 판매를 하는 건데 요즘은 PDF 판매가 아주 핫하죠. 사실 디자인 같은 전문 능력은 없는 분들이 많으니까 현실적인 PDF 판매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아, 나 또 전자책 얘기야. 아, 나 책 쓸 거리 없다고 하시는 분들 진정하시고 짧게 말씀드릴게요. 전자책은 두 종류로 보시면 되는데 내 노하우나 경험, 잘하는 걸 판매하는 게 있고 다른 사람의 불편을 해소시켜주는 방식이 있습니다. 먼저 전자책 관련 유튜브를 보면은 어렵게 생각하지 말고 그냥 내가 아는 거 편하게 써서 올리라고 합니다. 아니 내가 아는 게 없다고, 글도 못 쓴다고 이렇거나 글쓰기 부담스러우신 분들은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의 불편을 해소해주는 방식으로 접근을 하세요. 노가다라고 표현할 수도 있는데 예를 들면 이 짤 보신 적 있으신가요? 지역구 공무원 재무제표에 나온 식당이 맛집이라는 겁니다. 자, 이걸 내가 찾아서 엑셀로 정리를 해주는 거예요. 지역구가 얼마나 많나요? 각 지역구별로 다 정리를 합니다. 시간은 물론 좀 걸리겠죠. 대신 내가 뭘 창작하는 게 아니잖아요. 스트레스를 받지 않습니다.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음악을 틀어놓고 커피 한잔 하면서 작업 천천히 하신 다음에 정리해서 크몽에 한번 올려보세요. 큰 욕심 안 부리실 거면 그냥 10,000원 올려놓으시면 됩니다. 100% 팔려요. 이런 식으로 이미 있는 정보를 정리해서 남들의 불편을 해소하는 이런 거를 전문 용어로는 큐레이션이라고 하고요.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팔만한 자료들 많이 만드실 수 있어요. 이걸 조금 더 확장시켜 보면 지금 보이는 이런 식으로 업종별 전화번호 이런 거 만드시는 것도 괜찮습니다. 병원에 타겟팅해서 영업하시는 분들이 이런 거 돈 주고 사요. 이런 거는 네이버 지도에서 긁어서 정리를 하던 아니면 전화번호부 사이트 가서 긁어서 정리하던 업종별로 따로 정리해서 올리면 이것도 분명 팔릴 거예요. 이런 식으로 크몽에서 이미 팔리고 있는 거 벤치마킹해서 자료를 만드시면 좋습니다. 전자책도 사업자가 필요 없고 한번 올려놓으면 계속 팔릴 수도 있으니까 온라인 수입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한 번쯤 시도해보시면 좋아요. 자, 지금까지 제휴마케팅과 콘텐츠 판매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 지금까지 말씀드린 이런 콘텐츠 쪽은 큰 관심이 없고 스마트 스토어나 유통을 해보고 싶으신 분들은 위탁 판매와 해외 구매 대행을 통해서 유통을 체험을 하는 방식이 좋죠. 근데 위탁 판매나 구매 대행은 아무래도 사업자도 반드시 있어야 되고 각 마켓 입점이나 도매 사이트 가입, 솔루션 사용 등등 해야 할 일이 참 많죠. 유통 쪽을 생각하신다면 온라인 부업이라고 해도 꽤 시간을 많이 투자해야 된다고 각오를 하시고 시작하시는 게 좋습니다. 너무 길어질 수 있으니까 유통 쪽 시작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따로 좀 더 자세하게 영상을 찍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은 그동안 찍은 영상 중에서 가장 긴 것 같은데 최대한 현실적으로 온라인 부업 거래에 대해서 정리를 해봤습니다. 지금 정리해드린 거 말고도 여러 가지가 있어요. 셔터스톡 같은 이미지 사이트에 내가 찍은 사진을 팔기도 하고요. 난이도가 좀 높은 걸로는 정다르크님이 소개하신 해외 크몽인 파이버 사이트에서 상품을 가져와서 크몽에 다시 판매하는 중개 판매
형태로 돈을 버는 방법 같은 것도 있습니다. 그 중에서 일반적으로 가장 접근하기 쉬운 것들을 정리를 한 건데, 온라인으로 돈을 버는 방법이 참 많죠. 이 수많은 방법들 중에서 글 쓰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블로그 운영을 하고, 톡톡 치는 카피 잘 쓰는 사람은 제휴 마케팅을 하고, 상품 고르는 거 좋아하고 그런 사람들은 유통을 하고, 이런 식으로 나한테 맞는 방법을 찾아서 돈을 번다고 보시면 됩니다. 저도 블로그부터 제휴 마케팅, 전자책 판매 다 해봤는데 그 중에 위탁 판매가 가장 맞아서 위탁 판매에 집중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온라인으로 수익을 내고 싶으신 분들께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어요. 어떤 일을 하려고 결심을 하면 반드시 그 일의 목표를 숫자로 정해 놓으세요. 예를 들어서 블로그를 한다. 그러면 일 방문자 500명 될 때까지는 다른 데로 눈 돌리지 않는다. 전자책이라면 최소한 5개의 전자책을 올리고 10건의 판매가 될 때까지 다른 데로 눈 돌리지 않는다. 이런 방식으로요. 할 게 참 많긴 한데 여러 개 다 슬쩍 건드리기만 하지 마시고 진득하게 제대로 해보는 게 필요합니다. 너무 조급하게 생각하면 안 돼요. 전업이 아니라 부업으로 접근을 하시는 분들은 현실적으로 하루에 시간을 2-3시간 이상씩 내기가 어렵습니다. 보통 시작하시면 블로그 글 하나만 쓰려고 해도 열심히 쓰면 초반에는 막 3-4시간씩 걸려요. 그런데 이것저것 다 손대면 시간도 못 쓰고 죽도 밥도 안 됩니다. 하나라도 제대로 집중해서 해보시는 게 꼭 필요해요. 사실 유튜브에 그런 영상 많죠. 제가 이거 다 해봤는데요. 돈 안 돼요. 다들 절대 하지 마세요. 이런 영상 많은데 그럼 그 영상 댓글에 팩톡 감사합니다. 시간 아꼈네요. 감사합니다. 이런 또 댓글들이 많아요. 너무 그런 거 보지 마세요. 똑같은 학원을 다녀도 누구는 수능 1등급을 받고 누구는 9등급을 받습니다. 자, 내가 살 좀 빼보려고 일주일 동안 하루에 3kg씩 뛰었는데 1kg밖에 안 빠졌어요. 그러니까 달리기는 살 빠지는데 도움이 전혀 안 돼요. 하지 마세요. 이거랑 똑같아요. 남 얘기 듣지 말고 꼭 직접 해보시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가 하는 온라인 사업은 보통 자본 투자가 필요 없고 리스크가 없기 때문에 그만큼 돈 버는 게 힘든 게 당연합니다. 퇴직하고 치킨집 차리신 분들 많죠. 요즘 치킨집도 차리는데 몇 억씩 들어요. 자, 그런 몇 억을 투자해서 한 달에 200~300만 원 버는 게 현실입니다. 한 달 수익이 많다 적다를 떠나서 그 투자금 몇 억, 이게 정말 중요한 겁니다. 우리는 그 투자금 없이 온라인으로 출퇴근 없이 돈을 버는 거기 때문에 온라인으로 돈 버는 그 몇십만 원을 결코 우습게 보면 안 돼요. 월 1000만 원 버는 사람도 시작할 때는 월 10만 원 버는 것부터 시작한 거니까요. 그래서 하나 해보겠다 했으면 내가 목표로 한 수치를 달성하기 전에는 딴짓 안 하겠다는 마음으로 꾸준히 해야지 내 성향에 맞는 온라인 사업을 찾을 수도 있고요. 나중에 딴 걸 하더라도 후회가 남지 않습니다. 오늘 말씀드리려고 했던 게 잘 전달이 되었으면 좋겠네요. 영상이 좀 길었는데 어떤 부업이 제일 돈 벌기 쉽다 이런 건 없고요. 나한테 맞는 일을 찾아 나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걸 꼭 기억을 해주시고 오늘 영상 이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잘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세요.